원가액의 4강 제조간접비 배부 단원입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이 단원은요, 계산할 게 참 많습니다. 계산할 게 참 많아서 일단 내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외워야 될 게 좀 있고요. 여기서 외워야 될 거라고 하는 건 공식을 좀 많이 외워야 되고, 근데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는 하기는 하지만 틀은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만 바꿔가면서 어,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암기된 공식 틀 안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바꿔가면서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 같이 하는 거니까 내용 먼저 보고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1시간 안에는 안 끝날 것 같고요. 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 풀이가 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만큼은 안 할 거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어, 빼먹지는 않도록은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다 전달은 해야 되니까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좀 압축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간접비의 뜻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제조간접비라고 해서 제조간접비란 것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두 종류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등의 원가 요소를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는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추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는 추적해서 부과할 수가 없고, 얘는 일정한 배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여야 한다라는 게 제조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제조간접비의 배부. 제조간접비 배부는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는 두 종류 이상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여러 제품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공장에서 몇 개의 제품을 만들지 모르다 보니 일단은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각각의 제품 또는 작업에 포함시킬 제조간접비 가액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중에서도 이 제조간접비 배분은 개별 원가 계산의 경우에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앞에 페이지 27페이지랑 28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은 뭐고 개별 원가 계산은 뭔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종합원가, 하나의 제품만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직접비 간접비 구분이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원가가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처럼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이 제조가 된다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추적해서 부과할 수는 없어도 일정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분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 파란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배부해주는 분계죠. 제조 간접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 만들어지는 제품에다가 이렇게 제조 간접비를 나눠주는 거죠. 이 나눠주는 과정을 배부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방법에는 실제 배부법과 그 다음에 예정 배부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배부법, 실제배부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가 원가 계산 기말이에요. 기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라는 거죠.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얼마가 발생을 했느냐, 금액을 가지고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눠주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액법,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법이 있다. 가액법 같은 경우는 직접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원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소비된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직접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고, 여기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틀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얘랑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랑 비교를 해보면 동기간의 직접 재료비 총액이고요. 얘는 동기간의 직접 노무비 총액이에요. 뭐만 달라요? 여기만 다르죠.
그리고 위에는 1개월간의 제조간접비 총액, 1개월간의 제조간접비 총액 똑같습니다. 배부율을 구하는 공식인데 뭐만 달라? 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재료비를 기준으로 할 거냐, 노무비를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기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틀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동일합니다. 동일. 그래서 하나의 틀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위치, 여기죠. 지금 따져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때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배부액 같은 경우는 일단 배부율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이 배부율을 가지고 배부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의 직접 재료비법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앞에서 구한 배부율을 곱해서 구해준다. 얘는 뒤에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지 조금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식, 암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직접 재료비법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 재료비가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래요. 재료비가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의 가구, 귀금속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제조기업에서 적당하다라는 거. 그 다음 직접 노무비법. 노무비니까 인건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걸 겁니다. 이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재료비가 있던 자리에 노무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비법, 직접 노무비법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주가 되는 그런 제조 기업이 되겠죠. 이 노동력이 주가 되는 기업에서 적용하는 계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직접 원가법.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듯이 얘는 직접 재료비와 노무비를 더해준 거예요. 직접 노무비.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직접 재료비법과 직접 노무비법을 하나로 합쳐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직접 원가 총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재료비, 노무비가 들어갔던 부분에 직접 원가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고요. 나머지 이 위에 분자 부분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틀을 하나 외워두시고 이 부분만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간법, 앞에서 이제 가액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였다면 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노동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노동시간은 말 그대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작업을 주로 하는 제조기업에서 많이 요구하는 그런 계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똑같아요. 배부율 구하는 거 보면 여기가 앞에랑만 다르죠. 1개월간의 제조간접비 총액은 위에서 봤던 이 내용하고 똑같고요. 그쵸? 이 내용하고 똑같고 동기간의 직접 원가 총액, 재료비 총액, 노무비 총액이었던 게 노동시간과 이 작업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틀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외울 때 조금만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이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계산기를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계산 실수보다는 이 정확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셔야 한다라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 직접 노동시간법은 수작업을 하는 게 대부분인 제조기업에서 하게 될 거고요. 중소규모의 제조기업에 적합한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고 기계작업 시간법, 말 그대로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렇다 보니 얘는 기계작업을 주로 하는 대규모 제조기업에서 적합한 방법.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을 해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품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양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 대규모 제조기업에서는 이 기계 작업을 기준으로 하는 기계 작업 시간법, 노동력을 주로 사용하는 데는 직접 노동 시간법을 가지고서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뒤에 예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용하기가 쉬울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자,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얘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격증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 게 이 예정 배부에 관련된 겁니다. 앞에서 실제 배부 같은 경우는 연말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서 나눠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 예정 배부는 말 그대로 예상을 해보는 거야. 언제? 연초에 미리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산정을 해요. 예정 배부율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얘는 미리 얼마만큼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정 배부율을 산정을 하고 계산을 해두고 제품이 완성되면은 배부율을 사용을 해서 제품에 배부할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순서가 다르죠. 앞에 거는 실제로 발생한 거를 가지고서 처리를 합니다. 얘는 미리 계산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업무 처리 속도, 그러니까 이 원가에 대한 계산 속도는 예정배부법이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미리 대부분 다 계산을 해두고 나서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실제배부액 같은 경우는, 실제배부법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연말에 다 투입된 그 원가를, 재료비, 제조 간접비를 다 찾아서 다 합해놓은 다음에 나눠주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모든 제조 작업이 다 끝난 후에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업체들에서는 어쨌든 제품을 찍어내고 이 제품에 대한 원가가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를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정배부법이 조금 더 적절하겠죠. 물론 실제배부법도 마찬가지고 예정배부법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거나 예상을 해서 이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 본 다음에 나중에 차이점을 메꿔주거나 같아질 텐데요.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배부법을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했던 거랑 조금 공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 배부율, 그러니까 배부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했었느냐? 예정 배부율, 예상 배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상액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예상액을 가지고 해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차이가 나기는 날 겁니다. 내가 이 어떤 A라는 상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제품이죠. 자,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제조 간접비가 100만 원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각종 변수가 있겠죠. 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봐도 이런 감염병 같은 게 발생을 해서 갑자기 원자재, 원재료 수급이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좀 덜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아니면 이 제품이라는 것도 꾸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유행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이 변수에 따라서 투입되는 금액이 달라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초과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일단 요 식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말로 써 있다 보니까 뭐 배부 기준의 연간 예상액분의 제조 간접비 연간 예상, 이렇게 말로 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학 공식처럼 딱딱 간단하게 나와 있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하기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회계 같은 경우는 주로 공식이 말로 길게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근데 식마다 모두 다 다르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를 외워두고 그때그때 좀 바꿔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공식을 외우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료비, 노무비에 대해서는 실제 원가로 계산을 하고 제조간접비에 대해서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정배부액을 제조간접비 계정 대변에 실제배부액을 차변에 기입을 하였다가,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매월 말 예정배부액과 실제배부액의 차액입니다. 차이 나는 금액을
뭘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자, 이거 잘 체크해 두세요. 이거는 실제로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에 대체를 한다라는 거예요.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이죠. 초과되거나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뭘로 처리한다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이게 계정 과목이에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 같은 경우는요, 얘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부족하거나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에 포함을 시키던지 산입을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연말에 연말 제공품, 연말 제품 연간 매출원가의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차이만큼을 각각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다가 나눠준다라는 뜻이죠. 비례해서 배분을 한다. 둘째, 전액 연간 매출 원가에서 가감 더하거나 빼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에서는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냐면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실제 배부법하고 예정 배부법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품의 원가를 산정하는데 다 만들고 나서 원가를 산정하는 것과 미리 예상을 해보고 차이만 조정을 해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난다? 속도 차이가 난다. 업무 처리의 효율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효율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거는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정확성은 높을 수가 있겠지만 두 번째 전액 연간 매출 원가에서 가감하는 것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 전액 연간 매출 원가에서 가감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시험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은 어떻게 처리하게?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느냐라고 물어는 봐요. 그러면 첫 번째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제 기업에서는 전액 연간 매출 원가에서 가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원가 회계에서는 분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는 건데 여기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거 분계 굉장히 좀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에서 분계하는 걸 자주 물어보진 않는데 그 와중에 분계를 물어보면 이걸 가지고서 좀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부터 가나 다라 순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제조 간접비를 처음에 예정 배부를 해요. 얼마 정도 발생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예상을 해서 제공품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조를 한 후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얼마가 발생을 했는지 제조 간접비를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이것과 처음에 예정 배부한 거를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를 했을 때 실제가 예정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부족하게 배부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하게 배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을 더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처음에 예정 배부한 금액하고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비교를 했을 때 실제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그러면 여기를 부족한 걸 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같은 쪽에다가 부족한 만큼의 제조간접비를 분계를 해주게 되면 처음에 분계했던 얘를 1번, 두 번째 분계했던 얘가 2번이 돼서 실질적으로 제조간접비가 발생하는 거는 1번과 2번의 합계 금액으로 배부가 된다. 즉 실제가 크다, 예정해 놓은 게 적다, 부족분만큼을 더 채워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죠? 이렇게 써 있으면 채워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쪽에다가 제조간접비를 처리를 해준다. 반대로
과대배부야. 과대배부라고 하는 거는 예상 금액이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상 금액이 더 크다라는 소리는 기존에 배부를 했던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해야 돼? 깎아줘야 돼. 깎아줘야 돼.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 예정 배부했던 건 1번, 그 다음에 얘를 3번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1번에서 3번만큼을 뺀 게 제조 간접비로 처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살짝 혼동이 와서 설명을 하는 와중에 조금 내용이 좀 뒤죽박죽 됐는데 요거는 자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올려드리겠고요. 영상 편집을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다시 초과배부냐, 그러니까 과소배부냐, 과대배부냐에 따라서 이 분계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이 분계를 T 계정으로 옮겼을 때 처리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매출 원가에서 가감한다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매출 원가에서 가감해서 처리를 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아까 여기 둘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펜 굵기를 두껍게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한다.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의 경우에 한다라고 하는 거, 제조간접비를 각각의 제품으로 배부해주는 분계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 있다. 실제 배부법에는 가액법과 시간법이 있고 공식 외워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큰 틀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틀에서 여기 이 부분만 교체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시간법 같은 경우는 직접 노동시간, 얘는 노동력을 요하는 직접 수작업이죠. 수작업을 요하는 데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 기계작업 시간법, 대량의 대규모의 기계가 많은 것을 제품을 찍어내는 그런 대규모 제조기업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리고 예정배부법, 이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으로서 연초에 한다라고 했던 거, 앞에 실제 배부법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다고 했던 거, 그리고 이 공식 마찬가지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제조간접비 배부,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배부액의 차이를 처리하는 계정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그리고 방법에는 각각의 비례해서 배분을 한다.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거나 아니면 매출 원가에서 가감한다.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매출 원가에서 가감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분계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 예정 배부할 때, 두 번째 실제로 발생한 거, 가와 나를 비교를 한다. 가와 나의 제조 간접비를 비교를 해서 과대배부냐 과소배부냐, 과소배부면 같은 쪽의 제조 간접비를 해서 더해서, 만약에 과대배부면 반대편의 제조 간접비를 처리를 해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처리를 해준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원리 핵심 문제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원리 핵심 문제는 1번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몇 번까지 해볼 거냐면요. 7번까지는 해봐야 우리가 앞에서 내용, 수업했던 부분들이 다 한 번씩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복잡해서
온라인 말고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풀이를 진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수성공업사의 다음 원가 자료에 의하여 각 방법에 의한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계산하라. 자, 먼저 배부율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배부율, 첫 번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 배부율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각 제품의 제조 간접비 배부액과 각 제품이라고 정해줬고 제조 간접비 배부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 원가를 계산하라. 그럼 전체 세 가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부율, 두 번째 배부액, 그 다음 세 번째 제조 원가. 자, 이렇게 해볼 건데요.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공식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했던 그 공식들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다시 한번 보고 오면 이거죠. 제조 간접비에 따른 배부 방법. 그래서 배부율 구하는 거. 동기간의 직접 재료비 총액분의 1개월간의 제조 간접비 총액을 나눠가지고 배부율을 구하고 특정 제품의 직접 재료비에다가 배부율을 곱해서 배부액을 구한다. 그리고 나머지 다 합쳐주게 되면 그게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일단 제조 간접비 총액을 먼저 따져보면 제조 간접비 총액은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만원, 21만원, 12만원 전체 45만원이 제조 간접비 총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해당되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원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해봅시다. 배부율을 먼저 구해보면 자, 먼저 재료비법을 가지고 해볼게요. 재료비의 총액이니까 재료비의 총액은 90만원이죠. 재료비 총액은 90만원입니다. 재료비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 90만원이 총액이고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 총 금액은 45만원이었어요. 자, 이거 나눠보게 되면 0.5가 나와요. 즉 퍼센트로 따지자면 50%의 배부율을 구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자, 배부율을 먼저 다 구해볼까요? 자, 배부율을 구해보면 얘는 재료비로 했을 때 그다음 노무비. 자, 노무비 같은 경우는 전체가 60만원이고요. 전체 60만원 분의 제조 간접비 총액은 변화가 없으니까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는 0.75가 나와서 75%가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원가. 직접 원가 같은 경우는 재료비랑 노무비의 합계금액이죠. 얘와 얘의 합계금액 총 150만원 분의 제조간접비 총액 45만원. 자, 나눠보면 얘는 0.3, 3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한 얘네들 얘가 배부율이 되는 거죠. 배부율. 그 다음 배부액을 구해보면 갑제품의 배부액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갑제품의 배부액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배부율 구한 거 다 한번 옮겨볼게요. 50%, 75%, 30% 라고 적어줍시다. 50, 75, 30. 자, 배부액은 각각의 배부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해보면 첫 번째 24만원이라고 하는 재료비에다가 배부율 50%를 곱해주게 되면 배부액은 12만원이 될 거고요. 제조 원가는 이 갑제품에 나와 있는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배부액까지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게 되면 24만원, 15만원, 12만원, 51만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제조 원가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노무비랑 원가도 마저 해보면 자, 노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비에다 곱하는 거예요. 재료비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노무비 15만원에다가 75를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식을 한번 써보면 자, 15만원에다가 75%를 곱해주게 되는 거죠. 얘네들 곱해보게 되면 계산기 써볼까요? 계산기 15만원에다가 0.75 자, 곱하면 11만 2,500원이 나오네요. 11만 2,500원. 자, 마찬가지로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해주는데 24만원과 15만원, 11만 2,500원 다 더하면 50만 2,500원. 자, 마지막 원가. 직접 원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얘네 둘의 합계 금액이 되는 거겠죠. 39만원에다가 배부율 0.3 곱하면 11만 7천원이 나오네요. 다 더해봅시다. 다 더해보게 되면 50만 7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1번 문제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원가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요, 자기 기업에 최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원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가장 정확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조 원가가 모두 방법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다르다. 밑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한공업사의 다음 5월 중 원가 자료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직접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으로 배부할 경우 제조 지시서별 제조 원가를 계산하시오.
얘는 배부율이 얼만지 위에 1번 문제는 구한 다음에 차례차례 나가는 거면 얘는 배부율을 계산을 해서 직접 금액만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금액만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보죠. 자, 첫 번째 재료비법으로 제조지시서 100일, 102, 103에 해당하는 거 따져봅시다. 일단 재료비법으로 배부율을 구해보면 재료비법 같은 경우는 다 더해볼게요. 30, 30, 15. 그러니까 전체 75만원이라는 재료비의 총액을 알 수가 있고 제조 간접비의 총액은 이 오른쪽 제조 간접비란에 있는 얘네들을 전부 더해주면 되겠죠. 자, 다 더하면 12만원, 6만원, 12만원이니까 전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율을 구해보면 얘는 40%라고 하는 배부율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노무비. 자, 노무비도 해볼게요. 여기다 다 써봅시다. 자, 이건 재료비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노무비로 했을 때. 자, 노무비 총액 22만 5천, 30만원, 22만 5천원. 전체 75만원. 동일하네요. 자, 동일하고 위에 총액도 바뀌지 않으니까 재료비법으로 했을 때나 노무비법으로 했을 때나 배부율은 변화가 없다. 그 다음 마지막 원가. 직접 원가법. 직접 원가 같은 경우는 두 개. 재료비와 노무비의 총합 150만원을 나눠줍니다. 30만원. 그러면 얘는 20%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배부액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여기 밑에다가 배부액을 각각 써봐야 되는데 칸이 좀 좁으니까 자, 먼저 배부액을 구해보면 40%래요. 자, 40%인데 여기에서 제조지시서 101번에 해당하는 재료비 소비액이 30만원이 있죠. 자, 30만원이 있으니까 이 30만원과 40%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2만원만큼의 배부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제조 원가는 이 세로줄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30만원, 22만 5천원, 그리고 배부액 12만원. 다 더하면 64만 5천원.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2번. 자, 재료비에 의해서 재료비가 마찬가지로 얘도 30만원이니까 똑같이 배부액은 30만원에다가 이 배부율 40%를 곱한 12만원이 나오게 되고요. 다 더합니다. 30, 30, 12, 72만원. 그 다음 제조지시서 3번. 3번은 15만원이죠. 자, 15만원에 40%를 곱하게 되니까 6만원이 되겠습니다. 6만원. 그리고 다 더하면 15만원, 22만 5천원, 6만원 했을 때 43만 5천원.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노무비도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노무비법으로 했을 때는 배부율이 똑같이 40%죠. 이제 노무비 소비액을 가지고서 해주면 됩니다. 22만 5천원에다가 얼마예요? 40%를 곱해주면 돼요. 40%를 곱해주면 얘가 9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9만원. 계산기 열어놨으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22만 5천원에다가 40%. 자, 9만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배부액이 9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 더해줍니다.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면, 여기 나와있는 얘네 둘을 미리 더해주면 좀 편하겠죠? 자, 52만 5천원, 60만원, 그 다음에 37만 5천원. 에다가 배부액만 계속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2만 5천원에 9만원을 더하니까 61만 5천원.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는 똑같이 30만원이니까요. 배부액이 재료비법이랑 똑같이 12만원이 되겠고, 72만원의 제조원가. 그 다음, 마지막 제조지시서 3번, 22만 5천원에 40%를 곱하면, 아까 첫 번째 제조지시서 101번, 발음이 잘 안되네요. 제조지시서 101번이랑 똑같으니까,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만 5천원에 9만원을 더하니까 46만 5천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직접 원가. 직접 원가의 배부율은 20%죠. 직접 원가들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놓은 얘네들이 직접 원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20%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배부액 얘는 계산기를 좀 써보죠. 계산기를 써서 한번 해봅시다. 52만 5천원 곱하기 0.2 하면 10만 5천원의 배부액이 나오고요. 이거 배부액 먼저 다 계산을 해보죠. 배부액 먼저 계산하고 한꺼번에 더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거 72만원 곱하기 0.2 14만 4천원. 그리고 세 번째 제조지시서 103번 37만 5천원에다가 곱하기 0.2 하면 7만 5천원. 다 더하면 되겠죠? 52만 5천원 더하기 10만 5천원 63만원. 그 다음 60만원 더하기 14만 4천원 74만 4천원. 그리고 37만 5천원 더하기 7만 5천원 45만원. 칸이 좀 좁아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다 표시를 해놓기는 했어요. 다 구분을 해놨다라는 말인데 배부액이 얼마인지 구하고 그 다음 배부율이 얼마인지 구하고 마지막으로 다 더해서 제조 원가를 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여기는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 영상을 보시고 답만 옮겨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뒤에 문제들은 1시간 더, 한 차시 더 해서 원리 핵심 문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